박수 한번 주십시오. 매번 말씀드린 거지만 바쁘신 시간 내셔가지고 와주신 데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히 어제도 오시고 오늘 또 오신 우리 성희 어머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도 오실 거죠? 어제는 그 초등학생하고 중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했고요. 오늘은 이야기의 초점을 중3하고 고1, 2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조금 편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 남짓되는 기간, 방학이 다음 주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오신 부모님들, 자제들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체로 다 괜찮은 아이들, 어머님들이 지금 오신 거거든요. 근데 중3, 고1 여름 방학 때 애들이 아주 급하게 변하는 걸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주변 친구들 영향, 또는 어디 캠프 몇 박 며칠 갔다 오면서 애가 완전히 막 뒤바뀌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게 원인을 살펴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좀 빠르게 변화하잖아요. 반응도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우리가 라디오로 연속극을 듣고 그러던 그 어린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눈에 바로 보이고 바로 잡히고 응답이 금방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컴퓨터 게임을 하더라도 금방 반응이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어떤 누구한테 영향을 받으면 그 반응을 굉장히 빨리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야 될 진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급하게 반응을 하고 엄마 나 이거 할래 이러면서 아주 엉뚱한 방향을 트는 경우들을 방학을 지나면서 좀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2 아이들한테는 제가 부탁을 했는데 한 달 동안 독서실비 내가 내줄 테니까 학교에서 만약에 수업을 통째로 방학 때 가는데 뺄 수 있다면 빼라 라고 제가 조언을 했더니 몇 명이 하겠다고 이렇게 손을 듭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시간 낭비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 중에는 굉장히 도움되는 애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정규 진도를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보충이죠. 했던 그 반복 또는 앞으로 나갈 그 일부 이제 기초 개념들을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걸 오전부터 해갖고 대체로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한 5시까지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왔다 갔다 시간 낭비하는 거하고 그 집중도 하고 이래 봤을 때 특히 고2한테는 고2는 그 대학 입시로 가는 길에서 완전 꽃이거든, 꽃. 지금 진도도 굉장히 학교에서 급하게 나가고 있어요. 엄청 몰입해야 될 이때에 시간 낭비, 글쎄, 그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몇 명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의지로는 공부가 잘 안 되는 친구들. 편하게 해줄 테니까 독서실비도 대신 내줄 테니까 할래라고 손을 들었더니 한 5명이 손을 듭니다. 그렇게 일단 희망자에서 안에서 그렇게 하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긴 방학인데 요즘 애들은 우리도 물론 그랬지만 요즘 애들은 더더군다나 시간 쓰는 거에 대해 가지고 좀 계획적으로 할 줄 모르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흘러. 지난 주말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모든 학교 시험이 다 끝나고 처음으로 토1 아이들이 쉬는 기회가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수업하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어느 정도 자기가 뭐 하겠다고 스케줄 잡은 사람 물었더니 한 60명한테 물었는데 대답하는 친구가 3명입니다. 그것도 랍하게 잡은 거죠. 오전에 어디 갔다가 뭐 하고 이런 계획을 잡았고 나머지 절대 다수의 애들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 이렇게 갑니다. 이 시간관리 문제는 참 혹시 어젯밤에 MBC PD 수첩 혹시 보신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셨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제가 꼭 좀 말씀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평상시에 제 소신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어제 PD 수첩의 제목이 사교육 잔혹사 이런 그 제목이었습니다. 학원의 폐단,
그 다음 입시제도의 폐단, 뭐, 이걸 아우르면서 그 아이들 교육비 문제로 좀 문제가 되는 것들, 현재 입시제도의 문제점들, 뭐 이런 걸 좀 짚었는데 대부분 다 저는 맞다고 수긍했습니다. 그 중에 인터뷰한 학원 중에는 제가 있었던 목동 하이스트 학원도 나왔었고, 대치 하이스트 학원이 등장합니다. 우선 뭐 잠깐만요. 볼을 조금만 줄일게요. 혹시나 제가 제 자랑한다고 저기를 오해를 안 사셨으면 하고, 어제 그거하고 연결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저는 서울의 중요한 위치에 다 있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자마자 노원구 중계동에서 한국학원이라는 이름으로 학원을 설립해갖고, 중계동의 은행 사거리, 거기는 아주 치열한 사교육 시장입니다. 거기에 첫 출발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인천에 계양지구라는 아파트 밀집촌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산 백마지구, 거기서도 한 적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목동, 그 다음에 대치동, 그 다음에 평촌하고 분당도 제가 운영을 했는데 남한테 대리 관리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주요한 지역은 다 거쳤다고 볼 수 있겠죠. 어제 그게 나와가지고, 어제 그걸 보신 분들은 제 말을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대치동은요, 어떠냐면 소규모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방학 때 그룹과외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뜻맞는 어머니들, 뜻이 맞다기보다도 아이들의 성적 레벨이 비슷한 어머니들끼리 또 그렇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A라는 학원의 어느 선생님, 어느 학원이 아니다. A라는 학원의 무슨 과목의 무슨 선생님,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분들 수첩에는 명확하게 저희가 메모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은 어떤 성향이고, 어떻고 이렇게 이제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선생님의 수업 계획이라든지, 쭉 물어보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한 달 동안 어떤 과정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치동 어머니들이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즌이 지금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간담회라든지, 또는 선생님들이 직접 만나 뵙는다든지 해갖고 방학 스케줄을 잡거든요.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도 저는 이런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8년 전인데 초등학교 5학년 어머니인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과정을 한 달에 5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2달 동안만 좀 해주십시오. 그런 제의도 받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미쳤다. 어떻게 보면 저렇게 돈 쓸 데가 없냐.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경제 규모는 부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인정해줘야 됩니다. 500만 원이라는 돈 가치 자체가요. 한 달에 1억, 2억 버시는 분들의 500만 원하고 1000만 원 버는 분들의 50만 원하고 비교를 하면 그 500만 원 또 큰 돈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거기서 제가 그분들을 존경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보면 굉장히 아주 유능한 분들입니다. 판금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가르쳐 봤던 애 중에는 현직 국무총리의 손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왜 아이들을 그렇게 거기에 쏟아 보내느냐면,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은요, 교육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제 말 들렸습니까? 자기 재산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 아이에 대한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재벌이 있습니다. 재벌 2세가 망난입니다. 그러면 재벌 재산은 얼마 안 있다가 엄청나게 제가 하죠. 그러니까 우리 재벌 2세, 3세들이 문제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잖아요. 문제되는 거는 뭐냐면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도 잘 아세요. 근데 아주 흔한 광경이 뭐냐면, 여름방학이 되면 아침에 한 7시부터 엄마 사거리, 대치동 이렇게 굉장히 붐빕니다. 저기 자가용들이 제일 비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해외여행 갈 때 끄는 카트 있잖아요. 그게 책을 가득 넣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는데,
덩치라도 좀 큰 애들이면 못 오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런 애들이 A랑 학원 갔다가 B랑 학원 갔다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골목 안에 보면 일반 가정식 밥 파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딱 앉으면 알아서 밥을 줍니다. 거기는 워낙 그런 손님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뺑뺑이를 돌면 저녁 7시, 8시에 좀 해질 무렵 되면 그때서 차가 다시 오고 아니를 다시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해갖고 뺑뺑이를 돕니다. 우리가 볼 때 좀 미친 거 아니냐. 방금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어제 PD수첩 그 내용하고 비교를 했고 우리 어머니들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 하나 있습니다. 그 제가 간담회 때 자주 말씀드리니까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여기 부산 공고를 나왔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렇고 그렇게 컸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치열하게 한 24년 가까이를 학원하고 관련해갖고 일을 하다 보면서 그동안에 이제 저희 동생들, 제 친동생들, 조카들이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걔들의 교육시키는 거하고 제가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우리 집 애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늘 우리 집 애들은 중립이었습니다. 실례로 우리 큰애는 제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중1 예비반 있잖아요. 그걸 안 시켰습니다. 왜 그랬냐면 워낙 배가는 어머니들을 많이 봐가지고 우리 애만큼 그래 안 하겠다는 나중에 큰 후회를 하는 게 중학교 1학년 4월달에 제가 큰 후회를 하죠. 야,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그게 맞았나? 그래서 제가 좀 했거든요. 그게 어제 나왔던 내용 중에 폐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폐단이 제가 부산으로 처음 와가지고 지금부터 6년 전에 남천 하이스트 원장을 맡으면서 주변 학원들 분석을 하는데 와 이건 아닌데 그게 뭐가 있었냐면요. 과도한 선행학습 그건 아이들 망칩니다. 정말 망칩니다. 근데 보니까 남천동에 무슨 영재 뭐시기 학원들 내서 보니까 2달 만에 수학 효과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가 한 번 뚝 떼버리고 10-나 뚝 떼버리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오자마자 그 남천하이스트 같은 경우 공개 모집을 해갖고 한 번에 시험 치는 애들이 한 400명씩 됐습니다. 그 중에 합격을 시키는 애들이 한 100한 몇십 명씩 이렇게 신입생들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민사고반이나 그 올림피아드 반 애들은 제가 직접 면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도낸 상황이나 애들 수준의 이걸 보는데 어제 PD수첩의 한성과고 출신의 그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애들이 겉멋은 뜨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 대학교 기초물리를 공부하고 왔다는데 하나도 모르더라. 제가 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그 급품 이 속에 우리 애가 고1 과정까지 마친 초등학교 5학년이라 그래서 당연히 이 반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고 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과정도 테스트 해보고 중3 과정도 테스트 해보고 하면 답을 못합니다. 애가 막 주눅이 들렸습니다. 그건 진짜 곤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랫동안 그 아이들을 보내시면서 제가 부모님들 일일이 다 못 알아듣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 성애하고 가해명은 손 들어보십시오. 참 둘은 예뻐 죽겠습니다. 애들 얼굴도 예쁘지만 하는 행동이 너무 예쁜 게 쟤들이 저런 저기로 막 계속 성장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화려하진 않잖아요. 전교 5등 아니다 이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평균 한 95, 96, 97 이렇게 발돋움 해가는데 굉장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굉장히 모범. 이걸 우리가 국을 끓일 때요 아주 급한 불에 빨리 만들 수도 있죠. 맛이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국을 좋아하냐면 우거지 국을 끓이더라도 한참 오래 끓여가지고 좀 아주 막 간 배진 거 있잖아요. 그런 국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재래시장에 가면 왜 막 소고기 국밥 막 아주 간 오래 막 된 거 있죠.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하물며 교육은 더 합니다. 혹시나 저학년들 옆에서 가르칠 기회가 있으면 애들 옆에서 있잖아요. 주눅 때문에 하면